자,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또 연습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t-테스트의 나머지 두 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인디펜던트 샘플 t-테스트, 그 다음에 페어드 샘플 t-테스트. 두 그룹이 독립적일 때 사용하는 인디펜던트 샘플 t-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서로 한 사람을 두 번 측정했을 때, 그죠? 반복 측정했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페어드 샘플 t-테스트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모비율에서도 우리가 두 집단의 모비율을 검증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집단의 모분산을 검증하는 방법, 요거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예제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 타이어 회사의 타이어 수명이 같은지 틀리는지를 보는 예제였습니다. 그래서 A 타이어 회사의 타이어 수명과 B 타이어 회사의 타이어 수명이 같은지 틀리는지를 우리가 비교하는데요. 귀무가설은 타이어 수명은 차이가 없다. 그죠? 그래서 뮤1, 뮤2, A 타이어 회사의 평균 수명을 뮤1이라고 하고 B 타이어 회사의 평균 수명은 뮤2라고 했을 때 이 두 타이어 회사의 평균은 차이가 없다. 또는 둘 사이를 빼면 0이 됩니다. 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귀무가설을 설정을 하고 결정을 하죠. 자, 중요한 거는 인디펜던트 샘플 t-테스트의 통계적 가정입니다. 똑같이. 그래서 두 집단 분포가 모두 정규 분포라면 우리가 모수 통계 분석, 즉 t-테스트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표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규 분포와 연관된 t-분포를 우리가 가정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t-분포는 정규 분포랑 거의 유사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표본의 샘플 개수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되는 차이가 있지만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A 집단의 표본도 정규 분포, B 집단의 표본도 정규 분포를 띄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해주고요. 만약에 표본이 작거나 이상점이 많을 경우에 정규 분포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 비모스 통계 분석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정규 분포일 경우에 한 번 더 해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특별하게 우리는 집단이 여러 개 있을 때는 그 집단의 분포가 같다고 가정을 한 등분산일 때와 그렇지 않으면 이분산일 때를 해줍니다. 자, 인디펜던트 샘플 t-테스트도 그렇고요. 뒤에 가서 배우는 아노바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룹이 여러 개일 때는 분산에 동질할 때와 동질하지 않을 때에 따라서 차이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분산이 같지 않으면 이분산 분석 방법인 웰치스 테스트를 이용한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검증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등분산일 때 쓰는 분산 밑에 표준 오차와 이분산일 때 표준 오차가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임계치가 있었습니다. 그죠? 임계치를 결정할 때는 자, 이렇게 결정을 해주고요. 자, 결국은 우리는 요 p-밸류 값을 보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p-밸류 값이 우리가 0 귀무가설이 맞을 요 가정에 들어오면 여기서 왜 0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A라는 A 타이어 회사의 타이어 수명과 B 타이어 회사의 타이어 수명이 같으면 평균을 빼면 0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는 어느 정도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마이너스 1.76시간 정도 차이가 나면 되는 요 안에 들어오면 되는데 우리는 값이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요걸 이용해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자, 페어드 샘플 t-테스트입니다. 페어드 샘플은 대응 표본이라고 하는데 두 반복을 측정하죠. 그래서 다이어트 약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먹기 전에 체중과 먹기 후에 체중을 재서 체중이 우리가 통계적으로 줄어들었는지 이거를 검증해 주게 되죠. 그랬을 때 귀무가설은 먹기 전과 후의 체중은 차이가 없다 그러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뮤D 평균은 우리가 하나로 측정이 됩니다. 그죠? A에서 B를 뺀 값이 평균의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뮤D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되죠. 각 사람마다의 전과 후에 요 차이값을 구해서 해주는데 우리가 인디펜던트 샘플 원 샘플로 우리가 차이값을 해줘도 되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페어드 샘플로 해주면 요 차이값을 구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구해준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통계량을 구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두 차이가 없으면 최대 요 사이에 들어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0.784kg 차이. 이쪽은 플러스가 되겠죠. 근데 여기 값은 우리가 마이너스 2.79g 차이가 났기 때문에 마이너스 쪽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특히 중요한 건 이 확률 값이라 그랬습니다.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되죠? 0%입니다. 0입니다. 따라서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귀무가설이 틀렸다. 따라서 전과 후는 체중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비율 가설은 이렇게 비율을 이용해서 검증을 해서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두 개의 비율, 아스피린 먹은 그룹의 이게 뇌경색 비율과 아스피린을 먹지 않은 사람의 뇌경색 비율, 이 비율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검증해 주게 됩니다. 우리가 비율 차이 공식에 의해서 검정 통계량을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p-밸류 값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p-밸류 값이 0.000이기 때문에 두 비율 간에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비율로 표시해 주지만 비율보다는 우리가 전체적인 데이터 개수를 가지고 우리가 해주는 거를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따라서 이렇게 비율 검정보다는 카이스퀘어 검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을 많이 합니다. 모분상 가설 검정입니다. 두 집단의 분포가 똑같은지 검증을 해줘야 되죠. 자, 우리가 인디펜던트 샘플 t-테스트를 하면서 이미 등분상 검정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면 되는데, 만약에 혹시 분산이, 가설은 두 분산이 똑같다. 그죠? 1이다. 그죠? 이거 비율로 나타내 줘야 되니까, 두 분산의 합이, 똑같으면 여기가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귀무가설은 요걸 가지고 해주게 되고요. 임계치에서 이렇게 검정 통계량을 이용해서 우리가 검증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등분산이 맞다. 이렇게 하게 되죠. 자, 연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수 문제 1번입니다. 우리 재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재학생은 1번, 교원은 2번으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학생과 교원을 우리 팩터 처리를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종합점수는 재학생과 교원이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검증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만약에 등분산이 만족이 되는가요? 만족이 되면 그냥 오케이 하면 되고요. 혹시 만족하지 않았다면 웰치 테스트를 이용해서 추가로 한번 다시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됐다 그러면 정규분포 가정도 한번 만족하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만족하면 오케이, 만족하지 않으면 비모스 통계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상치를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호흡과 뇌파의 관계를 연구한 자료입니다. 자, 그래서 각 사람마다 뇌파가 있는데 각 사람의 뇌파를 이렇게 잰 겁니다. 예, 그래서 채널별로 알파파, 베타파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자, 그래서 사람마다 알파파, 베타파 간에 차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채널 1의 알파파, 베타파 이렇게 돼 있고요. 채널 2의 알파파, 베타파 돼 있습니다. 자, 이 채널이라는 거는 무슨 개념이냐면 우리 머리가 있으면 머리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네 개를 우리가 채널을 꼽습니다. 채널은 신호가 들어오는 그 한 채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총 4개의 채널을 앞에 2개, 뒤에 2개 해서 4개의 채널을 신호를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채널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자동차에 보면 우리 블랙박스가 있는데 앞에 전방만 하면 채널 1이라고 하고요. 후방도 같이 있으면 채널이 2개다. 그래서 2채널이라고 우리가 표시를 해줍니다. 여기서 뇌파는 총 4번을 재서 채널 1이 있고요. 자, 그런데 요 채널 1에서 나오는 파 중에 알파파와 베타파가 있기 때문에 요 2개가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한 사람의 머리를 다 재서 한 사람한테 모든 뇌파를 다 재고요. 모든 뇌파의 알파파, 베타파
채널들을 다 쟀기 때문에 사람마다의 차이를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신호 차이가 시간의 전후 차이가 아니고 이렇게 사람별로 2번 측정해서 그 사람별로의 차이를 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 측정, 우리가 페어드 샘플 t-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채널 1 알파 베타, 채널 2 알파 베타, 채널 3, 채널 4의 알파 베타가 모두 같은지를 한번 검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도 우리가 가정이 있죠. 그래서 채널 간의 정규 분포 가정을 우리가 체크를 해 주시고요. 만족하지 않으면 다시 비모스 통계 분석을 이용해서 한번 다시 분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전체적으로 이번 주에 배운 내용을 정리를 다 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